고리를 끊는 해법.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겼습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예산일로 어기고 있습니다. 국회의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예산안의 지각 처리도 문제지만 부실 졸속 심의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막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교섭단체 간사협의체는 국회법상 공식 기구가 아니어서 심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밑 거래와 밀실 흥정이 판칩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것 같지만 막판에 짬짬이 예산으로 야합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 예산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까닭에 거대 양당이 담합하여 더불어 한국당 예산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은 국방 예산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입니다. 정부 안대로 국방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게 되고 국방 예산이 3년 만에 무려 10조 원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방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 운영비로 구성됩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첨단 군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19년 방위력 개선비가 전년 대비 13.7% 늘어난 데 이어 내년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2배를 뛰어넘습니다. 2020년 방위력 개선비 중에서 북측을 선제 타격하는 무기 체계들인 핵 WMD 대응체계 예산은 6조 5,608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4,917억 원이 증액돼 무려 29.4%가 인상됐습니다. 핵 WMD 대응체계란 한국형 삼축체계의 바뀐 이름으로 북의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구축한 개념으로 북측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핵미사일이 발사된 뒤 공중에서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뒤 가차없이 보복하는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 WMD 대응체계 예산 증액에 대하여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열강과의 군사 갈등 요인 등 안보 불안 환경에 따른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북측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 때문에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오늘 이행 단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반발합니다. 지난해 9월 19일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9.19 합의서에는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키 리졸브 연습이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을 중지하기로 했음에도
한미연합 연습 중심의 작전 상황 연습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29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188억 원에서 무려 59%나 증액된 규모입니다. 9.19 합의서가 무색해집니다. 한국은 이미 과도하게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방비가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12.4%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보다 높고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보다 높고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을 따져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얼마나 과도한지 확인됩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2.6%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도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국내 총생산의 2.6%인 국방비를 2.9%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방비는 문 대통령의 집권 첫 해인 2017년 7.6%, 2018년 8.2%가 각각 증액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내년에도 어김없이 7.4% 증가합니다. 최근 10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5.1%로 일본, 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습니다. 더구나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은 해당 기간 동안 국방비를 줄인 해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국은 국방비를 감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감축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8월 14일에 발표한 2020년에서 2024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총 290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연간 58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고 2024년에 군수시장은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의 2017년에서 2067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65살 이상 고령층은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납니다. 이 기간 한국전쟁 직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769만 명인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 명, 2024년 995만 명 등으로 늘어 2025년이면 1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고령자 비율이 이렇게 빨리 증가하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3년 47.2%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호주보다 13.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1.1%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과도한 국방비 부담이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 389억 원보다 약 500% 늘어난 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근거 없고 터무니없이 부당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하라는 강도적인 요구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의 터무니없고 부당한 요구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방비 증액 기조에서 탈피하여 군비 축소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군축의 기조에 입각하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삭감을 주장해야 합니다. 국방 예산을 크게 증액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만 난색을 표한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먼저 끊어야 합니다. 선제적 군축이 해법입니다. 미국에 당당히 맞서고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며 나아가 민생 또한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군축입니다.